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분자생물학 실험 두 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까지만 분자생물학 실험 파트가 좀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아마 분자생물학 실험 한 14문제, 15문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될 거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양소류 난자에서의 솔 염색체, 램프 블러시 염색체와 이제 가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초파리 유충에서 애벌레에서 침샘 염색체. 근데 이 침샘 염색체가 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실들이 있더라. 그래서 다사 염색체. 그 다음에 직경이 30나노미터를 벗어나서 거대 염색체, 자이언트 염색체라고 했던 거. 근데 이게 어디서 한번 나왔었냐면 전사 파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유전자 발현 조절 파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루프 형태를 형성한 거, 여기도 루프 형태를 형성한 거, 이런 A와 B가 모두 전사를 많이 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물론 이제 B라는 곳은 뭐라고도 이야기하냐? 퍼프라고 하죠. 퍼프.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H3로 NTP를 방사선 표지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루프 영역에 방사선이 많이 표지가 되더라. RNA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 그런데 여기 있는 침샘 염색체 얘 같은 경우는 복제를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제를 하고 나서 뭐에 의해서 코에신이 관여하면서 얘네들을 붙여 놓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력. A에서 전사, B도 전사, A도 전사. 그럼 맞죠? B는 복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위다. 복제가 아니라 루프 형태로 했던 것은 전사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전사. 나는 유사분열이, 자, 유사분열이란 말이 미토시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핵분열, 세포질 분열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핵분열 안 하죠. 그렇죠? 세포질 분열 안 하죠. 그렇죠? 마치 S기만 쭉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진행되지 않아서 형성된 것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핵분열 안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침새 염색체는 S기 복제만 하는 거고 핵분열 안 합니다. 그리고 세포질 분열 안 해요. 그러니 유사분열을 진행되지 않아서 형성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퍼프라는 것이 절대 고정인가요? 아니면 변할 수도 있는 영역이요. 변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고정은 아니다. 즉 무슨 말이면 여기서 필요해서 어떤 유전자가 필요할 때마다 퍼프가 형성되고 만약 필요가 없다면 다시 응축이 되고 그럼 이쪽이 다시 퍼프가 형성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 시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퍼프 지역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여기는 성장인자 X라는 녀석이 있고 거기에서 발현이 조절되는 유전자 A의 전사 조절 영역을 분석한 실험이다. 자, 그러면 약간 신호 전달하고 분자 생물하고 같이 섞였는데 어떤 성장인자 X가 있대요. 그러면 얘가 성장인자 X를 합시다. 그러면 어떤 세포의 막에 세포 막에 이렇게 붙었을 때 이게 각각 신호가 가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핵이 있다 할게요. 핵 속에 DNA가 있을 거고 그 DNA 어떤 염색체 일부분을 그렸는데 어떤 애를 유전자 A라는 어떤 유전자를 건드린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럼 물론 유전자 A를 전사를 촉진할 수도 있고 억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봐야 되겠죠. 유전자 A의 전사 조절 영역에서 A를 조절하는 영역에서 세 군데의 시스 엘리먼트 A, B, C를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스 엘리먼트 우리가 분자생물학에서 엘리먼트 하면 염기서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스는 같은 선상. 그러니까 다른 염색체가 아니라 여기서 조절한다 이 소리겠죠. 근데 몇 개가 있다고요? 세 개가. 그래서 A, B, C 어쨌든 세 개의 어떤 시스 엘리먼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 시스 엘리먼트가 결실된 A의 전사 조절 영역을 리포터 유전자에 연결시켜서 뭐를 했다?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제작했대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부위만 다시 분리를 해서 어디다가 플라스미드에다가 제조합을 시켰다라는 소리잖아요. 플라스미드에다가. 그럼 여기 안에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 부위는 다시 보면 어떤 식으로 저기 있는 이 시스 엘리먼트 부분이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ORF는 안 들고 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스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리포터 유전자로 보고자 유전자로 룩시퍼레이즈하고 연결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뒤쪽에 유전자 A가 아닌 룩시퍼레이즈를 썼다라는 소리죠. 룩시퍼레이즈 이건 보고자 유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상을 하냐? 만약 성장인자 X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활성자를 억제자의 영향을 받는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그 활성자나 억제자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마치 유전자 A가 아니더라도 그 뒤에 있는 룩시프로이즈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어디다가 동물세포에다가 하고요. 즉, 이 제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동물세포에다가 넣었대요. 동물세포에. 뭐 형질 전환한 꼴이다. 그렇죠? DNA 넣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했냐? X를 처리하지 않는 거, 비처리, 그리고 처리군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X 처리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X를 처리하지 않은 비처리.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 봤냐? 이 녀석의 활성, 룩시퍼레즈라는 이 효소의 활성을 조사했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 다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험 결과들을 보면 좀 다양하게 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거 있냐?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얘가 첫 번째 같아요. 그러면 시스 엘리먼트가 아예 없는 룩시퍼레이즈만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룩시퍼레이즈를 넣고 동물 세포에 넣었대요. 그랬더니만 X를 처리하든 비처리하든 룩시퍼레이즈는 활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단독으로는 발현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음성 대조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앞에다가 세 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세 개가 순서대로 가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A, B, C가 있었다고. A, B, C. 그러면 여기서는 실험을 보니까 하나씩 결실시킨 게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분자생물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결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결실을 시켰다라는 의미. 그러면 첫 번째가 일종의 또 역시 양성 대조군이 될 것 같아요. 다 있을 때는 어떻게 되니? 자, 보니까 X를 처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활성을 했어요. 근데 X를 처리하면 많이 발현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만약 이
인위적인 동물 세포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에서 성장인자 X를 처리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전사를 많이 한다라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어떤 애들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냐? 여기서 활성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건드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얘가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양성 대조군이에요. 이 정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결핍시키는 거 이게 뭐였죠? 프로모터 어널리시스에서 파이프라인 딜리션 어세이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이 일종의 파이프라인 결실 딜리션 어세이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하나씩 없애면서 그럼 이 실험은 뭐였죠? 일종의 로스 오브 펑션. 그러니까 기능을 잃어버린 걸 통해서 그 기능을 유추하는 프로모터 어널리시스의 대표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럼 일단은 A가 없을 때 어떻게 되냐? 일단 얘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데 차이가 뭐냐? 얘네들은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얘를 첫 번째로 할게요.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했을 때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A의 기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있으면 X를 처리했을 때 일종의 인핸서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게 인핸서로 작용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인핸서는 맞는데 어떨 때 인핸서냐? X가 처리 시 뭐로 작용한다? 인핸서로 작용한다 라는 소리죠. X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X를 처리했을 때만 활성자 인핸서로 작용한다. 그럼 바로 또 역시 보면 A는 X를 처리하지 않는 조건이 아니라 처리한 조건에서 전사를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처리를 안 했을 때는 별반 똑같으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갈게요. 이제는 B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냐? 양성 대조군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뭐가 달라졌냐면 얘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 처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B가 정상적으로 있었다면 X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뭐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일런서, 침묵자로 작용했다는 소리죠. 못하게끔 했으니까. 그렇죠? 사일런서로, 즉 침묵자로 작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니 니은을 바로 풀면 B는 X를 처리한 조건이 아니라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 조건에서 증폭자 아니죠. 사일런서, 침묵자로 작용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다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C에 대한 효과가 남았는데 C가 없으니까 아예 발현이 없어요. 그럼 C는 뭘까요? 핵심 프로모터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C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핵심 프로모터구나. 왜냐하면 아예 발현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번도 마찬가지, 6번도 마찬가지로 5번, 6번이 모두 다 C가 없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6번 모두 C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을 볼게요. 4번은 이제 해석이 안 됐으니까 이제는 각각 A와 B를 다 없앴어요. 그러면 A가 없었을 때 1번이 A가 없을 때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게 그대로 났어요. 맞죠? 그러면 얘는 X가 처리를 했을 때 인핸서로 작용한다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2번하고 똑같은 이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얘도 역시 똑같은 상황. 그럼 얘네들은 서로 별도 작용한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독립적이구나. A와 B는 4번을 통해서 A와 B는 별도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A는 X를 처리했을 때만 작용이 되는 거고
B는 X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만 관여하는 애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의 C는 A 발현의 필수적입니다. 핵심 프로모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그러면 3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보니까 여자, 즉 여성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워 보니까 성염색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여성, 그리고 성염색체. 그럼 X염색체. 그럼 X염색체는 바소체를 형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자, 효소 2에는 EA와 EB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X염색체에 EA가 있을 수 있고, X염색체, 만약 이형 접합자 있다면 EB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성이니까, 여자니까 바소체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효소 2는 세포에서 합성된 후에 이 효소는 밖으로 분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이형 접합자를 할게요. 이형 접합자일 때 이 여성의 세포들이 있을 건데, 얘는 지금 세포 그렸습니다. 각각의 세포인데, 자, 만약 여기가 바소체가 랜덤하게 걸리니까 뭐 할까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바소체로 만들까요? 얘를 바소체로 할게요. 바바디. 그럼 발현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누가? E의 B가. 그럼 이쪽은 다른 걸로 합시다. 이번에는 바소체를 얘로 할게요. 그렇죠? 랜덤이니까 50% 확률로 저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 세포에서 효소의 활성을 측정한다면 여긴 EA만 활성이 있을 거고, 이 세포에서는 EB만 활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 분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뭐를 분비한다? EA라고 하는 효소를 분비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세포에서는 EB라는 것을 분비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간다? 혈관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럼 혈관 속에 뭐가 다 발견된다? EA라는 효소와 EB라는 효소가 다 발견될 거예요. 됐죠? 세포 하나한테서는 EB만, EA는 발견이 안 되겠지만 혈액에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형 접합자 경우는.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억과 디귿은. 근데 혈청에서 했대요. 혈청. 그럼 이쪽만 본다는 거죠. 세포가 아니라. 그래서 각각 총 단백질을 추출해서 1과 2를 준비했댔어요. 혈청이라 했습니다. 이 혈액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럼 만약 여기서 EA와 EB가 둘 다 있다는 것은 이형 접합자. 만약 EA만 발견됐다는 것은 동형으로 EA만 있다. EB만 있다는 것은 EB만 있다. 동형 접합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인 거죠. 기억, 니은, 디귿. 근데 여기는 세 가지 조직에서 각각 세포를 채취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 세포만 한 거지 혈액을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세포 같은 경우는 만약 이형 접합자를 하더라도 한 종류만, 이형 접합자를 하더라도 한 종류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각각 정경동하고 나서 효소 1을 염색했대요. 그럼 봅시다. 일단 세 사람 있고 기억, 니은, 디귿. 근데 여기는 혈청이라고 했어요. 혈청. 근데 이쪽은 세포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억이란 사람은 두 가지가 다 발견됐으니까 기억은 이형 접합자다. 그렇죠? 이형 접합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니은은 한 종류만 나왔어요. EB만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동형 접합자예요. 동형이다. EA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세포에서든 간에. 그 다음에 디귿이란 사람은 세포에서 있는데 이런 타입도 있고 이런 타입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둘 다 있구나. EA, EB. 그래서 이형 접합자. 그러면 우리는 기억과 디귿이 같은 유전자형을 갖고 있고 니은은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은 효소 이의 유전자에 같습니다. 뭐로 같다? 이용접합자로. 맞는 말. 그 다음 니은의 어떤 세포에는 니은은 동형접합자밖에 없으니까 EA가 발견될 수 없습니다. 발현되지 않습니다. 어떤 세포에서도 EB만 발현돼요. 그 다음에 4번, 5번 추출한 세포 모두에서 XIST, 지스트 RNA가 발견된다. 자, 우리 이제 바소체, 바바디, 바소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지스트라는 RNA가 발현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다시 DNA 붙어서 응축을 시켰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였죠? 메틸화. 그러니까 바소체가 되는 애들은 메틸화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바소체가 안 되는 애들은 메틸화가 적고 T6가 많겠다. 그렇죠? 자, X의 염색체에 바소체가 아닌 것을 활성형이라 하면 액티베이션 된 경우는 그 녀석은 T6라는 RNA가 발현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메틸화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디귿 문장은요. 어느 쪽을 여성 쪽이니까 어느 쪽을 보더라도 지스트라는 RNA는 다 발견된다 라는 것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성은 이게 안 되죠. 바소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4번 갑니다. 염색체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은 응축되어 있는 염색체를 이게 누가 봐도 응축이 돼 있어요. 얘는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리한 DNA, 히스톤 단백질 없이 프리한 DNA가 되면 직경이 얼마나 있죠? 2나노미터. 그렇죠?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만 측정했다면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 없네요. 그럼 직경이 얼마? 2나노미터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 히스톤, 핵심 코히스톤 걔네들이 누구였죠? H2A, H2B, H3, H4 이 네 종류들이 어떻게? 각각 두 개씩 즉 한 쌍 그래서 팔량체 그러면은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 녀석의 모습인데 얘가 뭐예요? 뉴클레오점. 그렇죠? 뉴클레오점. 그래서 결국 뉴클레오점이 되면 얘네들의 직경은 얼마? 10나노미터.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나노미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히스톤이 하나 더 붙으면 그게 누구죠? H1이라는 연결 히스톤, 링커 히스톤. 얘는 H1이다. 그렇죠? H1. 연결 DNA 결합해서 연결 DNA가 어떤 거예요? 뉴클레오점과 뉴클레오점 사이에 있는 얘가 링커 DNA, 연결 DNA. 그래서 연결 DNA에 누가 붙는다? H1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기억이 되겠죠. 그럼 제 같은 경우는 연결 히스톤까지 다 들어가면 얘네 직경이 얼마? 30. 그렇죠? 30 나노미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30 나노미터 염색체 섬유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감기시계도 관찰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감기시기에 관찰이 된다고 했어요. 물론 역반응도 될 수 있겠죠. 그렇단 말은 연결 히스톤이 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여기처럼 연결 히스톤이 떨어진다면 다시 저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핵심 히스톤들이 떨어진다면 프리한 DNA가 또 갈 수 있겠죠. 화살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상대적으로 전사를 많이 할까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사를 많이 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뉴클레오점 있을 때도 전사를 할까요? 못 할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전사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사는 잘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전사를 할 때 RNA 중합 효소가 전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히스톤 단백질들이 여전히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뉴클레오점 리모델링 컴플렉스에서 없애버리고 다시 쭉 가요. 그 다음에 전사가 거의 끝나면 또 다시 뉴클레오점도 형성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 전사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뉴클레오점 와해시키고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히스톤도 떨어뜨리고 근데 다시 조립하는 조립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하더라? 여기 뉴클레오점 리모델링 컴플렉스가 하더라. 뉴클레오점 그 애들을 다 싸잡은 거죠. 리모델링 컴플렉스가 하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뉴클레오점 리모델링 컴플렉스는 복제할 때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제를 할 때 히스톤들이 방해가 되니까 그걸 순간적으로 없애주고 그다음 끝나면 다시 만들어주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자, H1은 연결 히스톤이요. 근데 팔량체는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H1은 핵심 히스톤 여기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럼 틀렸다는 거죠. 히스톤의 아세트로하는 자, 히스톤의 양전을 감소시킨다. 어때요? 맞는 표현이죠. 자, 다시 좀 더 설명하면 우리 핵심 히스톤의 어느 꼬리 N말단, C말단, N말단 그것도 꼬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걸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N말단 꼬리 거기에는 화학적인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아민산들이 많은데 어떤 애들? 리신, 아르긴 자, 히스티딘도 염기성 아민산이지만 히스톤에서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는 주 아민산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세틸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원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었는데 COCH3라는 것을 아세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차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플러스 차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DNA하고 잘 결합 못해요. 그럼 유전자 발현이 더 잘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세틸화가 되는 순간 발현이 더 잘 거지. 왜? 풀릴 거니까. 그렇죠? 그럼 탈아세틸화 되면 플러스 차지를 가져서 마이너스하고 DNA 마이너스하고 인산계 있는 녀석하고 이온 결합을 잘해서 더 갚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맞아요. 그렇죠? 기억이란 건 요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10이 아니라 30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니은으로 바꾸든지 니은에서 기억이에요. 그럼 응축이다. 그렇죠? 그럼 전사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제를 당하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앞에 거를 뭐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꾸면 전사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바꾸든지. 자, 니은에서 뉴클레오존 같아요. 아세트라는 티로신 아니죠. 티로신은 수상기가 있어서 인산화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리신, 아르기닌 이런 쪽이 된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CPG 아일랜드, CPG 섬이 나왔는데 CPG 아일랜드는 진핵에서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진핵에서 그리고 문장을 또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단백질을 암호하는 유전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가 RNA도 있고 그 다음에 tRNA도 유전자를 합니다. 기능성 있는 RNA이지만 걔네들은 번역이 안 되죠. 그럼 단백질을 암호하는 유전자라는 것은 반드시 mRNA가 나올 거고 그래야지만 프로테인이 갈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유전자 A는 전사가 되고 그 mRNA가 프로테인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프로모터의 존재하는 CPG 아일랜드. 자, CPG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견하신 분이 진액에서 염색체 조사하다가 이게 C와 CG가 밀집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홀로 그쪽에만 딱 있는. 그래서 이게 섬처럼 생겼다. 섬처럼 밀집돼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CG가 많은 어떤 영역이에요. 특징적으로. 밀집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메틸화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어느 쪽이 메틸화 된댔어요? 시토신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하냐? 메틸화를 시키는데 그래서 시토신에 근데 여기는 지금 2021년부터 이 발음들이 영어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이토신에 메틸화. 근데 이 효소 누구예요? DCM. 그렇죠? DCM 메틸레이즈. DCM 메틸레이즈. DCM이라는 말이 어떤 플레임을 가졌죠? DNA, 사이토신, 메틸레이션이라는 말에서 그 시토신을 사이토신을 DNA에 있는 사이토신을 메틸레이션 시키는 메틸레이즈다 라는 소리. 그러면 얘는 이제 진액에 대한 이야기죠. 원액은 어떤 효소? 댐메틸레이즈. 그렇지? 댐메틸레이즈. 그래서 어디다가 GATC에 있는 부분에서 아데닌에다가 메틸화 시킨다. 그렇죠? 이게 특징이었어요. 원액은 GATC에서 아데닌, 메틸화. 그 다음에 진액은 CG에서 시토인에서 메틸화. 이런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메틸화가 없고 여기는 시토신에다가 메틸기를 막 붙였어요. 이게 다 메틸기. 어느 부분에 시토신에. 그럼 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렇게 되는 거 맞죠? 메틸화가 되면. 메틸화가 되면 왜 발현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설명했어요. 어떤 거로 이해하셔도 상관없는데 CH3 자꾸 붙이다 보니까 소성화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더 응축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바소체처럼 응축하려고 하니까 이 프로모터 영역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현이 잘 안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일종의 질소 연계를 바꿔버렸잖아요. 변화, 변형. 이렇게 되면 결국 전사인자들이 인지를 못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응축, 이런 것들 때문에 전사인자가 인식을 잘 못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서 발현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런 논리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CPG 아일랜드에서 메틸화되는 연기는 사이토신 맞습니다. 구안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X의 전사는 이걸 굳이 물어봤던 이유는 단백질 암환 유전자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mRNA가 나올 것이다. 그래야지만 프로테인 되니까 mRNA 만드는 애는 진액에서 누구니? RNA 폴리머레이즈 2라는 소리죠. 그렇죠? 맞다. 만약 rRNA나 tRNA였으면 2는 아니겠죠. 뭐 대부분의 rRNA는 1에서 되고 3 같은 경우는 tRNA를 전사하고 OS자리를 전사하고 뭐 이렇게 되죠. 지금 CPG에서 메틸화 얘는 누구라고요? DCM 메틸레이즈. 히스톤 메틸화. 히스톤의 메틸화는 잘 언급을 안 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스톤 메틸레이즈. 그러니까 얘네들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같은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톤을 메틸화시키는 효소와 CPG 아일랜드에서 시토신을 메틸화시키는 효소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6번 갈게요. 자, 17번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추론을 하는 거지 암기 내용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HCV라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MIR 1 to 2라고 하는 녀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거?
mRNA,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가지고 정리를 했지만 마이크로 RNA, 자 일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녀석은 mRNA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별도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 별도 있죠. 별도 유전자 있다. 진액에서. 그리고 mRNA는 원액에는 없습니다. 진액에만 있어요. 그렇죠? 진액에만 있다. 누구에서 전사가 된다 했어요? M자 달린 애들은 다 2. RNA 폴 2에서 전사가 된다. 그래서 여기도 실제는 5' 캐핑이랑 3' 폴리티 다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떤 애에서 각각의 드로사에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핵공을 통해서 나왔을 때 다이서에서 또 역시 정리가 되면 그것이 더블 스탠드 RNA 되고 RISC라는 리스크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RISC라는 MI 리스크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리스크라는 프로테인 복합체들하고. 그러면 얘는 뭐 하는 녀석이었어요? 어떤 표적 타겟 mRNA하고 결합하더라. 얘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니다. 타겟 mRNA하고 mRNA가 붙는다는 소리는 mRNA는 mRNA라는 포지티브 스트랜드, 센스를 인식하는 거지. 다시 타겟 mRNA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타겟 mRNA. 우리는 보통 이 mRNA를 포지티브라고 해도 되죠. 센스라고 해도 되겠지. 얘는 일종의 센스 RNA예요. 맞아요? 일종의 포지티브인가요? 포지티브. 그러면 당연히 항상 역평행으로 붙으니까 mRNA가 어떻게 된다? 실제는 mRNA하고 타겟 mRNA가 100% 매치되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매치가 좀 많다고 했고, 그리고 어느 쪽에 붙는다고 했죠?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이 있을 때 어느 쪽에 3' UTR이 붙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이것도 뭐 암기 사항이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RNA가 결합하는 부위는 플러스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물론 RISC라고 하는 녀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은 제가 뭐라고 했죠? 부분 매치를 하다 보니까 파셜 매치를 하다 보니까 분해돼요? 아니면 번역을 중단시켜요? 번역 중단이지. 그치? 이게 원래는 mRNA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mRNA 이동을 막아보니까 리보솜이 합성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게 대부분 그렇다는 거야. 대부분 이런 식이고 또는 어떤 경우는 100%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드물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에그젝트리하게 매치가 되면 어떻게 된댔어요? RISC가 자체 내에 엔도뉴클레이즈 활성화 있으니까 이 타겟 mRNA를 어떻게 절단한다. 그럼 뭐 세포질에 있던 여러 엑소뉴클레이즈들이 달라붙어서 분해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mRNA가 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수의대라든지 의대 쪽에서 난이도가 있는 학교에서 편입해서 이 녀석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유전체가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다른 학교들은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캠벨 책 수준에서는. 근데 얘가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표 만들면서 이제 보여는 드렸습니다. 암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지티브 싱글 샌드 RNA예요. 얘가. 근데 물론 이 문제는 피트 시절에서는 이게 뭔지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정말 그런지. 자, 주어졌어요. 자료를 이렇게 충분히 주어졌는데 RNA 바이러스다.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더블 스탠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유전체에 mRNA 일종인 mRNA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mRNA 일종인 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결합하는 상보적인 부위가 존재한대요. 여기서 하나 해결합니다. 결과적으로
mRNA가 결합하는 부분은 뭐다? 프로스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뭐를 확인한다? 얘가 플러스 싱글 샌드 RNA구나. 선생님 근데 이거 더블 샌드 RNA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블 샌드 RNA면 얘가 못 붙는 거지. 그렇죠? 싱글이 됐을 때만 붙으니까. 자, 그 다음에 HCV는 mRNA 저 여기 노란색 할게요. 발현하는 간세포 기억에서 증식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추론하는 거예요. 어떤 간세포 기억에는 뭐를 발현한다고요? MIR122를 발현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HCV는 여기서 증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생각은 좀 이상하죠? 선생님, 근데 HCV가 있을 때 mRNA가 붙으면 그 녀석을 없앨 것 같고 번역 못하게끔 할 것 같고 그럼 오히려 HCV라는 간염이 안 돼서 걔네들 증식 못할 것 같은데 자료가 그렇잖아요. 증식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HCV가 간염되면 HCV가 어떻게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놀랍습니다. 우리 생각은 좀 달라졌으니까. 희한하죠? 저 mRNA가 HCV를 증식하는데 뭔가 도움을 오히려 주고 있는 것 같아. 붙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만약 여기 결합 부위에 돌연변이 일어난 HCV 돌연변이 가 있으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번호가 없지만 우리끼리 그냥 번호 1번에 할게요. 1번이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HCV가 있는데 만약 여기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대요.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기억에서 증식하지 않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MIR122가 여기에 결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합하지 못하는 HCV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기억에서 증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HCV가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MIR122라는 녀석이 결합이라는 것이 필수적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돌연변이 HCV RNA 유전체에 결합할 수 있는 이번에는 반대가 돼요. 결합할 수 있는 MIR122 변형과 HCV 돌연변이체를 같이 기억에 넣어준다면 얘는 증식을 한다. 확실해졌어요. 무슨 말이냐? 또 역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번에 역시 돌연변이체인데 어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MIR122가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럴 때 서로 결합을 할 수 있대요.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이 돌연변이 HCV RNA 유전체에 결합할 수 있는 MIR122 변이형과 여기 있는 돌연변이 같이 기억에 넣어주면 증식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기억에서 증식이 된다. 기억에서 뭐가? HCV가. 점점 확신이 생기죠. HCV가 증식을 위해서는 MIR122가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현재는. 그래서 실험 데이터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HCV 간염된 기억에 그러면 MIR122가 발현이 되겠죠. 거기다가 뭐 했냐? 여기와 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소형 RNA를 넣어준 후 이런 게 소형 RNA가 뭐냐면 스몰 RNA이긴 하지만 스몰 인터페러스 RNA 계열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siRNA 이게 뭐냐면 스몰 인터페러스 작은 간섭 RNA인데 결국 이런 이야기죠. mRNA하고 상보적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럼 더블 스탠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여기 못 붙겠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2번이라 할게요. 요 이야기가. 얘를 그림화 시켜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2번 이야기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 맞추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HCV라는 녀석은
여기 결합을 할 수 있었는데 누구하고 MI 얘하고 결합을 했는데 여기다가 뭘 했다고요? 얘를 다시 넣었대요. siRNA. 그럼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경쟁 붙였다 이 소리예요. 경쟁. 맞죠?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생각은 이 녀석이 여기 결합해야지만 기억에서 증식을 할 건데 얘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증식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이 기억에서 HCV는 증식을 못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봐야죠. 그거를 노던은 뭐 보는 거예요? RNA, 그치? 그래서 각각 HCV RNA 양을 봅니다. 상보적 RNA는 siRNA예요. 확실하네. 첨가를 했을 때 HCV가 발견이 안 돼요. 증식을 못 했다는 소리예요. 첨가를 안 했을 때가 오히려 증식을 하는 거지. 그렇죠? 선생님 근데 밑에 있는 액틴은 뭔데요? 뭘 것 같아요? 일종의 하우스키핑 유전자. 우리는 이 실험을 잘했다. 어떤 실수 없었다. 일종의 대조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HCV가 없는 것은 내가 실험 못한 게 아니라 액틴이라는 녀석은 하우스키핑 유전자로 어떤 상황에도 늘 일정한 발현을 하더라. 그거 보여주는 일종의 대조군.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MIR 1, 2, 2는 HCV 증식을 억제한다? 아니죠. 오히려 증식을 촉진하는 것 같아요. 틀렸고요. 유전자는 단백질을 암호한다? mRNA는 프로테인화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mRNA는. 그래서 단백질을 암호할 수가 없어요. mRNA만 되는 거지. mRNA는 타겟 mRNA에 붙어서 뭐 억제하거나 번역 못하거나 분해를 하는 거니까 프로테인 하는 거 아닙니다. HCV RNA 유전체는 단백질 합성의 주형으로 사용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일단은 디귿 이야기죠. HCV가 포지티브 싱글스앤드 RNA다라는 것은 판단했잖아요. 왜? mRNA를 결합하니까. 그러면 포지티브란 것은 이거 자체가 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mRNA로 작용한다는 소리지. 그렇지? mRNA로 작용이 가능하다. 즉 그 말은 리보솜이 붙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리보솜이 붙어서 쭉쭉쭉 가면 뭘 만드는 거예요? 프로테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HCV는 유전체는 프로테인을 만들 수 있는 주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를 가지고 프로테인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유전체는 단백질 합성의 주형으로 사용됐습니다. 맞나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 어떤 거? 만약 제가 네거티브 싱글샌드로 할게요. 네거티브 싱글샌드 RNA요. 그럼 이거 가지고 프로테인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반드시 RDRP를 통해 가지고 다시 뭐로 바꿔야 돼? 포지티브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리보솜이 달라붙어서 뭐를 프로테인을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네거티브 싱글샌드 RNA를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mRNA에 대한 주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겠지, 그치? 이걸 가지고 mRNA 주형. mRNA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mRNA 꼴이잖아요, 그렇죠? 꼴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포지티브 싱글샌드 RNA는 프로테인을 만들기 위한 템플레이트. 얘 가지고는 단백질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이 어색한 게 아닙니다. 그럼 따라서 답은 3번인데 선생님 알긴 알겠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mRNA하고 전혀 좀 달라가지고 좀 당황은 하는데 자료 보고 판단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 자료 보 가지고 저는 판단한 거고 답은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게 과연 있냐? 있습니다. 저도 논문을 찾아보니까 1998년도 네이처 논문에 한번 나왔고 2000년도에도 나왔는데 이게 편입에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좀 국소적인 이야기야. 그래도 궁금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런 거예요. 자,
간 조직에서 간세포에서는 어떤 녀석이 MIR122가 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RNA 유전자들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 중에서 간에서는 얘가 많대요. 그러면 역시 얘가 누구에 결합하냐? HCV에 이게 또 3' UTR이 아니더라고. 5' UTR에 결합하더라고. UTR에 결합해요. 그건 좀 희한하죠, 그렇죠? 이거는 뭐 MIR122가 이상한 게 아니라 HCV가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붙으면요, 얘네들은 HCV의 안정성이 올라간대요. 이상하죠? 거꾸로 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녀석을 가지고 네거티브 만들고 포지티브 만드는 걸 더 잘하겠지. 그래서 복제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번역도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발표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HCV가 또 역시 간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그렇다면 간세포에 오히려 이거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걸 결국 siRNA를 만들어서 그 세포에 주입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MIR122를 제거하는 뭐를 siRNA를 제작해서 간세포에 간암세포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HCV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CV의 증식을 억제하더라. 이런 게 지금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쉬었다 할게요. 7번부터 갑니다. 자, 예비검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형질 전환인데 뭐 일반적인 형질 전환입니다. 가에 보니까 CaCl2 칼슘 클로라이드를 첨가한 완충용액으로 처리를 했다. 이런 것이 뭐냐면 형질 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피턴트 셀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컴피턴트라는 것은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TF를 할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세포벽을 파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세포벽에 칼슘들이 달라붙는데 그 칼슘이 결합을 해서 뭐를 마이너스를 좀 상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이너스를 상쇄하려고 했을까요? DNA가 마이너스니까 혹시라도 세포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반발이 있어서 DNA가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DNA를 나중에 DNA 결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전환을 시킨다. 세포벽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관 X, Y에 같은 양식 넣고 X에만, 그러니까 X와 Y가 두 개 있는데 여기만 암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플라스미를 섞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X하고 Y가 있는데 여기만 뭐를 들고 있더라? 암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플라스미를 넣었어요. 그럼 X는 일단 암피실린 저항성을 갖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2도씨에서 1분간 처리하고 나서 냉각시켜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했죠? 히샥. 그래서 원액의 형질 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칼슘 클로라이드 히샥. 그러니까 히샥 방법인 거죠. 얘는 열 쇼크 해서 형질 전환시키겠다 이 소리. 근데 히샥하는 과정에서 DNA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DNA가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DNA가 유입돼요. 들어간다.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뭐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이 과정이 들어간다라는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액체 배지를 첨가한 후에 37도에 씌워서 1시간 동안 배양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재생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아이스에 갔다가 42도 갔다가 아이스가 아니까 다시 얘를 살리는 과정이에요. 살리는 과정. 그러면 만약 이 살리는 과정 라에서 보통 액체 배지를 어떤 걸 많이 쓰냐? LB 배지를 씁니다. 이게 사람 이름에서 유래됐는데 그냥 뭐 대명사예요. 어쨌든 LB 배지를 많이 쓰는데 이 LB 배지에 뭐를 암피실린을 첨가할 시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거의 뭐 그로기 상태, 넉다운 돼 있는 상태에서 암피실린을 처리했을 때 X라고 하더라도 X란 이 시험간에 하더라도 얘가 다시 전사하고 번역할 땐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암피실린을 처리하면 세포벽 합성이 제대로 안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TF된 세균도 어떻게 뭐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는 암피실린을 첨가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따라서 재생시 라가 재생이란 말이에요. 암피실린을 첨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암피실린 리선스 유전자 그게 뭐 물론 이제 백탈락타메이즈인데 어쨌든 암피실린 리선스 유전자가 발현에 전사 번역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 소요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래서 암피실린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별을 위해서는 암피실린이 들어가 있는 고체 배지, 평판 배지에 하는 게 맞죠. 근데 암피실린이 들어있지 않는 배지를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암피실린 첨가가 안 된 녀석을 한다는 소리는 그냥 TF 된 놈, TF 안 된 놈 다 살린다는 소리예요. 즉 이때 도마를 할 때 도마시 당연히 암피실린이 첨가된 배지에서 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콜로니, 집락, 콜로니는 형성 시 그게 뭐예요? TF된 녀석이다. TF된 세균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 이때 암피실린을 첨가하지 않고 도마를 해버리면 여기는 콜로니 형성할 때 이 콜로니는 TF 된 녀석도 살 거고 and TF가 안 된 애들도 다 살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역시 문제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Y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콜로니 수를 측정하는데 X는 아까 뭐라고요? 암피실린 리선스 유전자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있더라? 암피실린 저항성 유전자. 따라서 암피실린이 있는 녀석에서 33개의 콜론이 나왔다는 것은 얘가 TF 된 녀석들이 33개가 나왔다는 소리고 암피실린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10의 3승보다 훨씬 많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지. TF 된 녀석과 TF 안 된 녀석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Y는요. 역시 얘도 TF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녀석이 다 있는 거죠. 여기는 TF가 될 수 없지. 왜냐면 이 자체는 뭐가 없으니까 암피실린에서 리스스 없으니까 센시티브니까 그러니까 결과도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기억력. 다는 세포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다라고 하는 것이 요건데 희시학이죠. 이 세포벽 제거가 아니라 DNA가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포벽 제거가 아닙니다. 이때 DNA가 유입되기로. 라는 라 한번 볼게요. 라 같은 경우 액체 배제를 첨가하면서 재생하는 그거네요. 형질 전환되지 않은 대장의 생장을 억제하는 과정이다. 그거 아니죠. 재생하는 과정인데 재생. 그래서 암피실린 저항성 유전자의 발현 위에 시간을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험 결과 A는 형질 전환된 콜로니 수와 형질 전환되지 않는 콜로니 합한 거다. 맞죠? 토탈이다. 토탈.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야생형 초파리 와일드 타입과 상염색체 유전자 P에 돌연변이체 A, B,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던, 노던, 웨스턴을 했대요. 자, 서던은 누구를 타겟으로 온 거예요? DNA. 노던은 RNA. 얘는 프로테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항상 와일드 타입과 비교를 하면 되는데 여기가 모두 다 P에 대한 이야기, P의 DNA, P의 DNA, P의 DNA인데 일단은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얘는 왜 B를 돌연변을 했는지를 모르겠고 일단 써둔 데이터만 보면 얘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길이가 짧아졌네. 그렇죠? 그러면은 P의 자, A는 자, 여기다 할게요. 우리가 가의 데이터를 통해서 A는 P의 DNA 길이가 짧아졌어요. 왜 짧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결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뭔가 결실 때문에 짧아졌구나. B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밴드 굵기가 달라졌어요. 밴드 굵기가. 그러니까 짧은 애도 있고 정상인 애들도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C는 pDNA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정상 길이와 and 길이가 짧은 게 둘 다 공존해요. 그러니까 결실된 형태와 근데 이거는 둘 다 가능해요. EN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초파리도 EN이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EN이니까. 그러면 일종의 약간 이형접합자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A는 모두 다 각각 상동 염색체 모두 다 pDNA 길이가 더 짧아졌으니까 저 밴드의 굵기를 유지한 거겠죠. 그다음 이제 RNA로 가볼게요. 아, 얘는 아예 전사가 안 됐네. 그렇지?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A는 전사 안 됐네. 그럼 결국 뭐예요? 프로모터 결실. 프로모터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죠. 그래서 전사 안 됐구나. 그럼 당연히 뭐 프로테인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mRNA가 안 됐는데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로 볼게요. B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RNA까지도 길이가 같으니까. 근데 C는 보니까 양쪽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C는 결과적으로 전사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를 우리가 이 유전자를 뭐 A 타입을 할게요. A 타입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것 같고 C 같은 경우는 A 타입이라는 녀석과 정상이 같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정상, 와일드 타입이 좀 이형접합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전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또 바로 또 웨스턴까지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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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보니까 예, 길이가 여기 B로 가네. B 같은 경우가 얘는 이렇게 되네. B는 그렇고 C는 이렇죠. 아, 그러면 이렇다. 어떻게 되냐? 이게 다 데이터까지 같이 해석을 하면 결국 프로테인 양도 번역 양도 적어요. 우리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이형접합자였을 것 같아. 이형접합자. 이형으로 이형접합자. 하나는 정상, 하나는 정상, 하나는 어떤 타입? A 타입을 가져서 그래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B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B는 계속적으로 뭔지 몰랐는데 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어떻게 돼요? 프로테인 길이가 짧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죠? 무슨 돌연변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스탑 코던이 중간에 생겼던 즉 종결 코던이 생겼던 뭐 넌센스 그렇지 돌연변이 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그러면 가에서 A의 밴드는 가라는 것은 DNA입니다. 전산체는 RNA를 말하는 거죠. P의 DNA를 말하는 거지 전산체는 RNA를 말하는 거 RNA가 아니죠. 그렇죠? 만약 노던 데이터에서 전산체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지만 근데 A도 뭐 전산체는 아예 없네요. 자, B는 P의 프로모터가 결실된 것은 A였어요. 그렇죠? A. 그래서 A로 바꾸든지. B는 프로모터도 정상. 그런데 중간에 치환이 되면서 넌센스가 돼서 프로테인 길이가 짧아진 거. P에서 발현된 단백질 양은
와일드 타입보다 C에서 적죠? 이거는 밴드의 두께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C에서 더 적습니다. 밴드의 두께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자, 9번 갈게요. 이거 좀 눈 빠지겠죠? 할 수는 있는데. 자, 이중가닥 DNA X를 제한 요소로 처리한 거라고 했고요. 각각 제한 요소 인식 자리 보여줬고 40개 염기쌍. 그럼 40개 염기쌍이니까 토탈 뉴클리티드는 몇 개? 80개. 80개 연기를 하셔야 되고 뭐 뉴클리티드가 있다는 거야. 뉴클리티드 80개의 뉴클리티드가 있어요. 토탈은 그 X 중에서 5', 3'으로 됐고 기억은 5개, 니은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제한 요소 쌀1, X반 등등등 하고 A는 좀 숨겨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기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넓은 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로 좀 줄여서 갑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이것만 필요하겠죠. 저는 여러분들 이거 다시 썼으면 좋겠어. 맨 밑에 있잖아, 맨 밑에. 그리고 또 친절하게 또 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만 쓰시려고 하지 말고 이 전체 다 쓰셔야 돼. 이거 다시 쓸 거야. 저도.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또 새로운 문제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뭐 쓸 게 있으니까 맨 밑에 좀 하시면 돼. 그리고 뭐 설명할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쓸게요. 이거 그대로 씁니다. TGG, ATC. 물론 이것도 뭐 써먹읍시다. 얘가 지금 몇 개요? 6개. 기억은 아까 5개가 있댔어요. 5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이게 기억입니다. 여기 기억. 그 다음에 3개, 6개, 9개, 9개네. 9개가 있고 그대로 쓸게요. TTC, GGA, TGT. 그 다음 니은은 6개라고 했어요. 여기 6개.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 6개. 6개. 이게 니은. 그러면 11개, 20개, 26개. 그러면 14개가 있겠네.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3개, 6개, 9개, 12개, 14개네. 14개. 그래서 다 더하면 40개가 되고 결과적으로 양쪽에 더블 샌들인가 80개가 됩니다. 이것도 적어야죠. TAG, AGG, ATCC, ATTC. 일단 다 적었어요. 그러면 자, 주어진 자료가 요겁니다. 그러면 쌀 원도 있고 X바 있고 이퀄은 SRO인데 먼저 단순한 것부터 풀어야 돼요. 단순한 게 뭘까? 얘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걸 다시 풀 때 제가 어떤 순서대로 풀었는지 이걸 1번 먼저 저는 풀고 있어요. 쌀 원을 본다. 왜? 2가닥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중간에 뭔가 절단이 됐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보니까 38, 40이면 6, 5, 9면은 20이거든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절단됐다는 거야. 그럼 이 니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죠? 니은만. 근데 쌀원이 GTC, GAC예요. 쌤 6개면 여기가 GTC, GAC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 GTC, GAC가 여기 들어간다면 요렇게 절단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20개였거든요. 그럼 20개라는 건 40개야. 40개에다가 41, 42, 44, 44 하니까 46개가 돼버리니까 이게 안 맞다고.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쪽에 바로 들어올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양쪽에 오버랩을 돼야지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 오버랩을 생각한다면 GTCGAC예요. 요게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CGAC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여기 니은에 CGAC가 들어간다. 그럼 뒤에 있는 2개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쌤 이렇게 되면 진짜 38과 40이 맞아요? 확인해 볼게요. 자, GTC 여기를 절단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A 쪽에서 이렇게 절단됐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절단된 녀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단된 녀석이 하나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느 쪽이 38이고 어느 쪽이 40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까지가 20이었거든. 40이었거든. 그런데 어느 쪽에 GT에서 T 쪽이 여기가 일단은 표현할게요. 여기가 지금 20 되는 부분이에요. 20. 그런데 여기까지 절단이 무조건 여기 들어가겠지. 그럼 19에 2니까 38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42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42가 된다고. 그럼 당연히 80에서 42를 빼면 이 녀석은 38이겠지. 그럼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요거 하나 풀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쌀원이 여기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푸는 게 나아. 그죠? 이걸 두 번째로 풀자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게 보존됐냐? 이게 보존됐단 말이에요. 38이. 그렇죠? 그러니까 41을 가지고 둘로 쪼갰다고. 그러니까 이쿠아론이 이 자리에 41을 절단하는 부위에 있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38은 그대로 보존인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뭔가 절단됐겠지. 그럼 기억 쪽에서 뭐가 있을 수 있어? 이쿠아론 사이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쿠아론 사이트가 GATTC예요. 그럼 여기는 5개가 들어가는데 GATTC가 어디 들어가지? 여기 오버랩 되면 되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GAA 그럼 여기가 GA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또 확인해 볼게요. 이퀄로 정말 절단하면 저렇게 되냐? 숫자가 맞느냐? GATTC가 이렇게 절단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 자리는 무슨 자리? 이퀄원 자리. 그렇죠? 그다음 이 자리는 무슨 자리? 쌀원의 자리. 그럼 일단 38은 당연한데 여기서 각각 20과 22. 뭐 당연히 중간 절단했으니까 20과 20인데 그래도 확인. 여기 3개, 6개, 9개, 18개. 18개 4니까 22. 맞네. 그럼 22가 앞쪽이고 그러니까 22가 앞쪽이었고 그럼 뒤에는 당연히 이 부분이 20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38 이렇게 갔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얘와 얘는 못 풀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얘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오버랩 된 곳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세 가닥이란 말이에요. 세 가닥이 제일 큰 게 40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중간 부분에 어떤 부분을 절단하고 이쪽을 나눠 가지고 그 세 가닥이 되면서 될 수도 있고 또는 양쪽이 이렇게 절단되고 이 중간이 40일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X바워나 TCT AG를 여기서 쭉 봐도 없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와 여기가 상관되면서 저 염기서열이 있었다는 소리지. 그럼 이제 하나 보면 여기를 볼게요. 자, X바원 TCT AG예요. 여기네. TCT AG. 여기. TCT. 그래서 얘가 TCT AJ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럼 어떤 녀석이 X바1. 그럼 X바1은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절단돼. TCT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가 있어? X바1이. 됐죠? 그러면 여기 염기서열이 개수가 어떻게 되나? 3개, 6개, 9개, 10개, 11개. 11개면 22개지. 22개에서 26개. 이쪽이 26개네? 그러면 이 사이가 40이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여기를 또 다시 보니까 또 TCTAG. 여기겠네. TCT, AG. 맞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절단했다? TCT니까 여기를.
그리고 이렇게 절단했겠죠. x방원. 됐나요? 그럼 일단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의 연기서열은 TAGA예요. 맞네. TAGA. 디귿에서. 디귿은 뭔가요? 38? 38은 지금 분홍색 했던 요거예요. 38. 그러면 여기서 타이민이 몇 개냐?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포함돼야 되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긴 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보적인 부분에 t가 있잖아요. 어디에? 여기 있겠지. AT 여기 있겠지. 이것도 되네? 그렇지 않아?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되나? 여기도 다 있구나. 이것도 되는 거 맞죠? 그죠? 맞죠? 왜냐면 분홍색이 이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없죠? 그럼 위쪽에 6개, 하나, 둘, 셋, 4개, 10개. 맞죠? 10개. 그래서 6개가 아니라 10개예요. 디귿 갑니다. 결국 A라는 것이 어떤 제한 요소가 처리됐니?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베메이츠온과 이쿠아론인데 일단 또 오버랩 된 걸 봐야 돼요. 오버랩 된 거, 그대로 된 거. 요 42가 여기 42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맞죠? 42. 그러면 저 42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쌀원으로 절단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쌀원. 그러면 42라는 것은 이쪽은 이쪽 부위겠지. 여기는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42. 맞죠? 이건 그대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서 절단이 일어났어요. 이 소리야. 맞지? 이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14, 24가 됐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때까지 그 나머지 부분에서 x바 1일 수도 있지만 x바 1은 너무 짧고 그럼 또 다른 게 뭐냐? 일단 여기는 무조건 틀렸네. 왜냐면 쌀 원인데 뭐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베메이츠원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GGATCC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GGATCC 이게 뭔데? 베메이츠원. 그렇지? 베메이츠원.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베메이츠원을 절단하면 GGATCC니까 요렇게 절단이 돼요. 맞아요? 그럼 또 확인해 볼게요. 혹시라도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10개, 14개. 14개네. 14개. 그러면은 이쪽 나머지는 42 더하기 14에서 24가 되겠지. 그렇죠? 그거 맞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가 틀렸냐? 베메이츠온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쿠아론이 틀렸다고. 쌀원. 근데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정말 많이 써먹을 것 같고 감독님 뭐 좀 종이 좀 더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 답은 기억 하나만 됩니다. 자 그다음 10번. 자 10번은 실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실험에 생소하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떤 개념이냐? 스탁과 워킹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풉니다. 약간 계산 문제긴 하지만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스탁 솔루션 그리고 워킹 솔루션 스탁이란 게 뭐 주식도 있지만 농축이라는 소리예요. 농축에 뭐 원액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매실 원액 뭐 이런 거 있죠. 매실 원액을 그냥 바로 먹는 거 없고 물에 희석하거나 이러죠. 그다음 커피도 마찬가지로 원액 그대로 먹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희석해서 물로 희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실제 실험할 때 쓰는 용액 이 소리인가? 실험 시 사용하는 용액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값인데 워킹 솔루션을 한 배로 보고 그 다음에 스탁 솔루션은 뭐 이게 배수가 되는 거죠. 배수가. 만약 얘가 10배다. 나는 이제 농축액을 10배를 들고 있어. 근데 실제 실험할 때는 한 배로 해야 돼. 그 10배로 희석해서 실험하세요. 이 소리인 거야. 자,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첫 번째도 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시약 농도 이게 뭐냐면 스탁 개념이에요. 평상시에 냉장고에. 그 다음 얘가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는 요게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워킹 개념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보면 스탁이 10m몰이 있었대요. 근데 워킹은 얼마를 해야 된다? 200 마이크로몰을 써야 된대요. 그 몇 X인지 먼저 풀어야 되는데 단위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뭐 단위는 다 잘 아시고 있는데 자, 여기서 몰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식으로 계속적으로 줄여가면 밀리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노몰이 있을 거고 하나만 더 피코몰이 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몰하고 똑같다는 거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몰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 몰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몰이다. 이거는 뭐 과학하는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둘이를 단위를 같이 맞춥시다. 어떤 식으로 맞출까요? 얘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는 0.2 미리몰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럼 몇 배가 진한 거예요? 얘를 원X로 항상 봐야 되니까 몇 배가 진한 거지? 100분의 2, 50배 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50배 진한 거라고. 걔를 원X예요. 그럼 어떤 토탈 부피만 알게 되면 50분의 1로 희석해서 쓰면 돼요. 이 소리예요. 그럼 토탈이 얼마냐? 토탈이 50이에요. 토탈. 그러면 토탈 50에서 50분의 50으로 나누면 되니까 결국 얼마가 필요하다? 1 마이크로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50분의 1이 되죠. 50분의 1. 됐죠? 그럼 그런 식으로 나머지를 풀면 되는데 자, 프라이머 혼합물이 20 피코몰의 마이크로리터 1 마이크로리터를 따면 20 피코몰이 된대요. 그런데 최종 농도는 여기는 또 단위가 마이크로몰로 돼 있죠. 그 몰이라는 것은 1리터에 대한 거거든.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저 녀석을 또 변환을 시킬 필요가 있어. 어떤 식으로? 1리터에 대한 거. 그럼 1리터에 1 마이크로몰이 있다. 이 소리야. 그러면 얘도 단위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꿀까? 마이크로 리터로 바꿀까요? 그러면은 마이크로로 간다면 리터를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여기 마이크로몰인데 마이크로 또 하면 피코네.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가야 돼요. 피코네. 피코. 1 피코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20x의 1x 개념이다. 그렇죠? 그러면 20분의 1만 해주세요. 50에서 20을 나누면 되지. 그럼 2.5가 되겠네. 2.5. 2.5 마이크로를 쓰게 되면 20배 희석 한 꼴이에요. 됐죠? 그러면 얘는 1이고 2.5입니다. 뭐 택 DNA 폴리메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여기다 바로 할게요. 자, 1 마이크로리터를 따면 2.5 유니트가 돼요. 근데 실제 필요한 게 0.5래. 그러면은 계산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마이크로리터당 나는 2.5 유니트를 들고 있는데 실제 내가 필요한 것은 0.5 유니트래요. 그럴 때 얼마만큼의 마이크로리터가 필요하니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날리면 결국 x는 x 곱하기 2.5가 0.5니까 0.5에서 2.5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x는 0.2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형되니. 그럼 여기는 또 여기서 표현할게요. 일단 필요한 농축액이 100 마이크로리터 밀리리터가 있어요. 나는 필요한 게 50 나노그램이네. 50 나노그램.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니? 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얼마가 필요하니? 그러면 아까 했던 이 방식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것도 단위 바로 바꿀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 결국 필요한 것은 이거거든. 근데 얘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된다? 마이크로리터로 바꾸자고.
그럼 밀리에서 마이크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10에 마이너스 3승이 줄어든 거지. 그렇죠? 그러면 마이크로를 가면은 나노로 바꾸면 되겠네? 그렇죠? 100 나노그램하고 같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마이크로리터당 100 나노그램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필요한 거는 50 나노그램이래요. 그럴 때 얼마가 필요하니? 라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 날리고 나노 날리고 그럼 100x에 50이니까 0.5. 그렇지. 0.5. x는 0.5가 필요해요. 따라서 여기는 0.5예요. 1, 2.5, 0.5. 답은 2번. 처음 본다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무슨 개념이 중요해? 스탑과 워킹 개념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번 갈게요. 11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약간 실험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글루타치온이 연습이 안 돼 있을까요? 글루타치온 X 트랜스포레이즈라는 어떤 효소가 인식하는 부분이긴 한데 자, 한번 봅시다. 만약 그거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추론 시간 해볼게요. 단백질 X에 GST를 융합시킨 어떤 GST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글루타티온 전이효소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인위적으로 프로테인 X를 융합시킨 녀석을 탄생시켰어요. 걔를 뭐라고 명명했냐? GSTX라고 명명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Y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려고 한대요. 그 단백질 Y하고 뭐 붙는지 안 붙는지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 시험관 1, 2, 3, 4, 5가 있는데 1번에는 세포 추출액만 넣었어요. 일종의 뭐 컨트롤 같아요. 아무것도 다른 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2번, 3번, 4번, 5번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2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모두 다 뭘 넣었어요? 아가로즈피드인데 어떤 아가로즈피드? 글루타티온 아가로즈피드를 썼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가로즈를 구슬화 시켰어요. 아가로즈피드인데 아가로즈 구슬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이. 그래서 얘가 글루타티온이라는. 근데 이 녀석은요, 당연히 그 효소 이름이 글루타티온 전이효소니까 이 효소는 여기 붙겠죠. 얘가 얘를 인식하는 여기에 액티브 사이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GST를 넣었어요. 그럼 GST만 넣게 되면 당연히 얘가 붙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1번. 2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도 역시 GST가 있지. 그러면은 똑같이 그림화 시키면 얘가 있는데 GST는 당연히 여기 와서 붙을 거고 근데 뭐가 붙어 있는 상태? X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 4번의 경우 4번도 여기다 합시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가로즈 비드에다가 글루타치온이 들어간 녀석이 있어요. 그런데 GST를 넣었어요. 그럼 GST.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를? 세포 추출액을. 거기다가 세포 추출액을 더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Y가 있을 것 같긴 한데 Y가 얘네들이 붙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더 나가도 될까요? 저는 여기 더 나갈게요. 자, 5번 갑니다. 마지막. 5번도 역시 똑같이 아가로즈 비드에 글루타치온을 인위적으로 붙인 애가 있는데 거기다가 뭘 썼어요? GSTX를 썼네요. 그럼 GSTX를 썼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포 추출액을 넣었네요. 오케이.
자, 이 상황이에요. 그렇죠? 쌤, 근데 이게 뭐 GST가 글루타치온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효소 이름이기 때문에 붙긴 붙는데, 오케이. 뭐 몰랐다고 합시다. 그럼 안 붙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반응 후에 어떤 애들은 여기 구슬이 있는 부분들은 원심 분리했대요. 그래서 비드를 침전시켰대요. 그럼 당연히 이제 비드 위주로 이제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은 다 어떻게 했어? 원심 분리한 거예요. 원심 분리. 구슬이 무거울 거니까 구슬에 붙어 있는 애들도 다 같이 붙어서 떨어졌겠죠. 그렇죠? 안 붙은 애들은 안 떨어졌겠지만. 그리고 1번 용액과 1번 용액 일단 컨트롤입니다. 구슬 없어요. 얘네들을 비드에 결합한 단백질을 SDS 페이지로 전개운동했어요. SDS 했다는 것은 뭐 비공유 결합들 다 끊어집니다. 그죠? 변성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녀석을 웨스턴 블러팅 했어요. 근데 웨스턴 블러팅 할 때는 Y를 잡는 항체를 썼대요. 그럼 웨스턴 블러팅에는 Y만 디텍션 되겠지. Y가.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실험 결과를 봤더니만 1번에 왜 이렇게 밴드가 많아요? 그냥 세포 추출액에 모든 토탈 프로테인이 다 로딩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일단 컨트롤이에요. 이건 세포 추출액이니까. 토탈 프로테인 다 나온 거지. 무슨 아가로드 비드를 쓴 건 아니잖아요. 그 토탈 프로테인 다 나오는 거야.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2번, 3번, 4번, 5번은 뭐예요? 비드에 결합된 프로테인만 SDS 페이지라는 거예요. 비드에 결합된. 그러면은 2번 경우는 GST가 여기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붙었다는 소리지. 그렇죠? 여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네. 그러면 GST의 그 킬로달톤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마커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여기가 30일 한다면 한 25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GST는 얼마? 이 단도로는 25kDalton일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 비드를 침전시키고 나서 얘네들 SDS 페이지 하는데 비드하고 GST가 붙은 상태로 침전은 되지만 이거를 변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 결합은 끊어지겠지. 구슬이 여기 전개운동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GST 단독 25kDalton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역시 보여줬잖아요. 여기가 GST입니다. 라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GST가 여기 붙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녀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3번에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GST가 얼마라고요? 25kDalton이라며 그러면 나머지 X인 kDalton이 나오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치면 여기가 70, 그냥 70이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전체는 70이야. 즉 전체는 70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70에서 25를 빼니까 45?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45kDalton이야.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어떤 상태였어요? 얘하고 얘를 했는데 당연히 GST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GST는 나왔어요. GST는 4번에. 그리고 세포 추출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끗하다는 소리는 뭐예요? 안 붙었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하고는 결합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얘하고는 결합 안 한다고. 또는 뭐 세포 추출액이 아가로즈 비드하고 결합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자, GST 안 나오고 GSS? 그렇지. GSS는 나와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더 있네. 이거 뭐예요? 오타? 오류? 이런 거 아닙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포 추출액하고 4번의 실험을 통해서 일단 얘하고 얘는 못 붙는다라는 것은 4번의 실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녀석이 있대. 그럼 여기에서 뭔가가 붙었다는 소리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다? 웨스턴 블러팅을 하는데 여기는 뭘 가지고 했다고요? Y, 안티바디. 그러니까 Y를 잡는다는 거야.
그러면 1번은 토탈이니까 y가 있겠지. 그러면 y가 얼마라는 거예요? 60kg 달톤이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x는 아까 얼마라고요? 우리가 계산할 때 45였어요. kg 달톤. y는 얼마라고요? 60kg 달톤. 그 y가 더 크다는 소리야. x가 더 작다는 소리야.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2번, 3번, 4번은 y가 없었다는 소리야. 정말 없었나? 2번에 그쪽 y가 될 게 없었지. 3번에도 없었죠. 4번에 분명히 세포 추출액에 y가 있을 건데 안 붙어서 그렇네. 안 붙어서 안 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세포 추출액에 y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붙었다는 거야. 아, 이 녀석이 여기 와서 붙었구나.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세 녀석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전기운동 하는데 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한다면 비공유 결합했던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떨어져 버려. SDS 페이지 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이게 y인데 이 녀석이 y였다고. 선생님, 근데 여기는 좀 진하게 열었는데 여기는 되게 진해져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때는 양이 적긴 적은데 안티와이어 안티바디가 어떻게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여기 여러 개가 붙다 보니까 염색하니까 어떻게 진하게 됐다는 소리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 해석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x, y는 단량체고 뭐 정의 분자량에서만 결정된다. y는 GST에 결합한다. 자, 여기 y가 있지만 요 녀석하고는 결합 안 했어요. 그치? 그럼 결합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 안 합니다. 만약 결합을 했다면 4번에도 나와야 돼요. 4번에도. 그렇죠? x의 분자량은 45였습니다. y는 얼마예요? 60이에요. 그럼 x 45가 작다는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x에는 안티 y 안티바디 결합 부위가 있다. 만약 x에 안티 y 안티바디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었다면 x가 어디 있죠? 여기. 여기도 웨스턴의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나 어디에? 3번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만약 여기에 안티 y 안티바디 여기 딱 붙을 수 있다면 3번에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GS 대 X 부분이 위에서도 안 나왔어. 따라서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다 해서 GX, X와 Y가 결합한 복합체로 전개됐어요? 그렇지 않죠. 따로따로 전개됐다. 붙은 상태가 아니라 따로따로예요. 그렇죠? 붙은 상태가 아닙니다. 결합을 안 한 상태로 간다는 소리예요. GST는 글루탈층 아가르즈 비디에 결합하지 않는다. 자, GST하고 글루탈층을 결합을 했기 때문에 2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얘가 나온 거예요. 만약 결합을 안 했으면 여기에서 나와요? 안 나오지. 만약 또 마찬가지요. GST가 여기 와서 결합을 안 한다면 4번에는 비드만 침전해서 이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결합을 한다는 소리예요. 결합을. 됐죠? 그래서 결합을 합니다. 따라 답은 2번.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가서 뒤에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그러면 12번부터 하는 거고 12, 13, 세 문제 남았고요. 분자생물학이 좀 많습니다. 한 15, 그러면 오늘까지 17문제 정도가 좀 남았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